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월드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훈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지난 상반기 스마트폰 트렌드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예. 그리고 하반기에는 어떤 흐름이 있을지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스마트폰 트렌드가 올해 초부터 좀 많이 묻혔어요. 인공지능이랑 가상현실이 워낙 떠오르니까 예. 스마트폰은 그에 비해서 관심을 못 받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깜짝 놀랄만한 반전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놀랄만한 실적을 기록했다던가 아니면 이제 펜텍이 갑작스럽게 부활을 선언했다던가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하나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올해 상반기에 확실히 좀 중저가 폰들이 좀 인기를 얻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새로운 광고 모델이었던 소를 비롯해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016년형 이 갤럭시 A, 갤럭시 J 시리즈를 내놨고요. L전자 같은 경우에도 K와 X 시리즈까지 좀 굉장히 많은 중저가형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제품 역시 1년 7개월 만에 돌아온 펜텍의 중저가 스마트폰 IM100입니다. 말 그대로 I'm back 했죠. 펜텍이 어떤 면에서는 좀 대단한 것이요. 원래 올해 새로운 스마트폰을 내놓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몇 달 전부터 좀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예. 하지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었습니다. 일단 한번 망한 회사로 좀 여기고 있었고요. 거기도 스마트폰 시장이 완전히 성숙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내놔봐야 정말로 얼마나 대단한 제품을 내놓겠는가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제품을 공개하자마자 이런 분위기가 확 뒤집어진 거예요. 좀 막연히 펜텍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예. 몇 가지 작은 아이디어가 이제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좀 독특하게 조그 휠을 채택한 본체 디자인도 괜찮았고요. 무엇보다 이 같이 끼워주는 스톤이라는 무선 충전기 겸 스피커가 이게 있거든요. 이 제품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동통신사들이 좀 저가 요금제에도 꽤 많은 지원금을 책정했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는 일단 초도 물량 3만 대 정도는 다 매진이 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많이 팔렸네요. 옛날 그렇죠. 스카이적 전송기의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모델인데 그래도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좀 비싸고 성능 좋은 예.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갤럭시 S7이나 예. G5에 대한 관심이 더 높긴 했죠.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좀 출렁출렁 좀 파도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중저가 스마트폰들이 인기를 얻었다가 이제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이 발표되면 또 이제 비싼 폰들이 인기를 얻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지난 1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중저가형 단말기들이 70% 이상,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30% 이상을 차지한 만큼 좀 대세가 대세인 것은 부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냈어요. 예. 성적을 냈는데 그동안 좀 삼성 위기론이 있었는데 예. 뭐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삼성전자에서 지난 7월 7일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으로 8조 1천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알렸습니다. 예. 이 8조라는 숫자가 좀 은근히 중요하거든요. 이 삼성전자의 위기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지표 같은 기준이 이 8조여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13년에 최대 실적을 올렸다가요. 2014년 2, 4분기에 영업이익이 7조 원대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쭉 7조 원 이하로만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7조 원 자체도 굉장히 큰 금액이긴 하지만 문제는 추세입니다. 이때부터 삼성의 위기에 대한 지적들이 해외 언론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었고요. 전반적으로 좀 또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갤럭시 S6와 S6 엣지에 대한 수요 예측에도 좀 실패하면서 예. 막상 팔아야 될 폰은 못 팔고 이 안 팔릴 폰만 좀 잔뜩 만들어 놨다던가요. 아니면 지나치게 많은 스마트폰, 이때까지만 해도 출시된 스마트폰, 삼성 스마트폰만 100종이 좀 넘어갔었거든요. 예. 그만큼 많이 출시하면서 어떤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들이 좀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여졌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얻은 성과는 그런 상황에서 절치부심한 끝에 얻은 결과라 좀 더욱 값지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요. 갤럭시 S7의 성능을 끌어올리면서
보호용 스마트폰은 갤럭시 A와 갤럭시 J 시리즈로 완전히 정리를 했고요. 이런 좀 이전 제품과 비슷한 디자인을 채택해서 개발비를 낮춘 것이 좀 주요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못지않게 LG전자도 스마트폰 뭐 G5 시작해서 X 네. 시리즈만 4종류를 한 번에 내놨더라고요. 그렇죠. 성과가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전체적인 LG전자의 성과는 괜찮았는데 예. 문제는 이 성과의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이 가전제품 사업은 기대를 굉장히 많이 충족시켰었는데요. 반면 삼성과는 정반대로 모바일 사업이 여전히 큰 적자를 보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올해 초에 발표한 G5의 초기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만큼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좀 다들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긴 한데요. 작년에는 이 스마트폰 부품 자체가 가진 문제, 그러니까 외부적 요인도 크게 작용을 했었지만 지금 LG전자가 처해 있는 문제는 몇 년 전 삼성전자가 겪었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G5 같은 경우에는 이 수율 문제로 초기 공급량을 제대로 못 맞추는 게 있었고요. 또 보호용 스마트폰들은 지금 너무 다양한 종류가 한꺼번에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스마트폰 뷔페를 차린 건가 하는 어허. 느낌이 좀 들 정도인데요. 예. 과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 동향을 이제 정리해봤는데 네. 그렇다면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은 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일단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이 차례차례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소니의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소니 엑스피리아 X 퍼포먼스가 오랜만에 한국 시장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과 애플의 아이폰 7 그리고 LG전자의 V10 후속 기종 등의 차례인데요. 가장 먼저 8월 2일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 노트 신제품 공개 행사가 열립니다. 알려진 대로 이번엔 갤럭시 노트 5에서 6를 건너뛰고 바로 갤럭시 노트 7이라는 이름이 될 것 같은데요. 갤럭시 S7과 함께 발맞춰서 인기를 얻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신기술이 탑재될지 벌써부터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 홍채 인식 기능이 드디어 한 2년 전부터 탑재될 예정이었다고 했다가 드디어 탑재가 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갤럭시 S7처럼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이미 있는 기능을 좀 강화한 상태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폰 7 같은 경우도 이제 9월 중에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 디자인이 거의 다 유출된 상태인데요. 예. 가장 변화는 역시 이어폰 단자가 사라지고요. 방수 방진의 무선 충전 기능이 추가가 될 예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갤럭시 S7이 개발된 전략과도 좀 굉장히 비슷한데요. 그 밖에 듀얼 카메라가 탑재된다, 프로 모델이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큰 디자인 변화가 원래 올해 있어야 되는데 올해가 아니라 아이폰 10주년인 내년에 선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느껴왔던 그런 혁신의 기대감 때문에 그런지 좀 실망스럽거든요. 이번엔 거의 없죠. 예, 앞으로도 이런 좀 새로운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솔직히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삼성의 기어 VR이나 아니면 펜텍의 스톤 같은 이 스마트폰 액세서리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가상현실을 잘 구현할 수 있는가가 이 하반기 구매 포인트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 중저가폰 트렌드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조금 불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IT 회사들이 올해 최고의 실적을 거뒀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고꾸라지고는 했었거든요. 삼성도 그랬고 애플도 그랬습니다. 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고 있는 회사들의 문제점인데요. 다른 회사들은 부디 이런 징크스를 올해는 좀 극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 여러 가지 지금 제품들이 나올 예정인데 혹시 휴대전화 살 계획 있는 분들은 네. 지금 사면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혹시라도 지금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올해 나온 신제품보다는 한 1년 6개월이 지난 그런 예전에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구입하신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렇지 않고 좀 새로운 스마트폰을 원하신다라고 여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9월에서 10월 정도까지만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새로운 신제품이 한꺼번에 다 발표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좀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상반기 스마트폰 동향과 하반기 시장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